경제책 독후감 쓰기 안내입니다. 경제책은 원래 사회책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 분야가 정치, 경제, 법, 경제, 말씀드렸죠? 정치, 경제, 법,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엄청 분야가 넓어요. 근데 정치, 경제, 법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묶을 수가 있는데 경제는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경제책을 구분을 해서 초완독에 넣었고요. 어린 책이 요즘 경제책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희 세대가 경제 교육을 따로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이 참 경제 개념도 많이 없고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자주 느껴요. 근데 경제 교육은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경제 교육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책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지식 중심으로 풀어낸 책, 경제 상식, 어떤 경제 현상, 경제에 관련된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담아서 내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경제다 보니까 아주 쉽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이렇게 초안독에 넣었고요. 서문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비문학, 문학 다 중요하지만 경제책에는 서문에서 작가들이 보통 정확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어떻게 실천하길 바라는지 쓰더라고요. 그림책은 아쉽게도 서문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것들은 작가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책 소개 같은 거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정한 9권의 도서들 중에서 정말 1단계는 진짜 쉬운 거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뭐 딱 하나만 골라봐. 제목 딱 봐도 느낌 아시겠죠? 뭐 돈이 궁금해. 100원이 작다고? 이런 책들, 쉬운 책들 선정해 봤고요. 2단계, 3단계 책도 아이들이 좀 많이 읽었을 법한 거, 약간 스테디셀러 이런 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과학처럼 생활과 조금 관련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찾는데 애를 썼고요. 그 3단계에 있는 세금 내는 아이들은 선생님들 아실 수 있는데 옥효진 선생님이라고 유튜브로 상당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반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시키는 게 상당히 이슈가 돼서 저도 몇 번 봤어요. 많이는 못 보고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유튜브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넣어봤고요. 2단계에 알뜰살뜰 우리 집 경제대장 나백원이 간다. 이 책은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법 관련된 거, 사회 관련 시리즈로 나오는 그림책인데, 한 3학년, 보통 3학년, 조금 이제 독서 많이 안 하는 친구들, 한 4학년 친구들도 읽기 좋은 책이어서 이 시리즈도 다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목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나는 마트 간다. 오늘은 용돈 받는 날. 최대한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제목들을 지은 점들도 참 좋습니다. 자, 경제책 제가 드리는 경제책은 그 독서 퀴즈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경제책 읽을 때 중요한 건 용어죠. 과학책도 용어죠. 근데 경제는 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활하고 다 연결된 거고 사실 이 현상들은 우리 생활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이게 학문적인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잖아요. 소득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투자는 좀 쓰죠, 요즘은. 뭐, 원금, 이런 거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생활을 용어로 말하면 이거다. 라는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 용어 책갈피를 퀴즈북에 그 9권 책에 다 넣었고요.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 책갈피로 오려서 만들어서 책을 볼 때 보아도 좋지만 한번 그렇게 본 다음에는 왼쪽의 단어들을 견출지로 가려두시고요. 아이가 한번 써보게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퀴즈 페이지를 저희가 다 넣었기 때문에 페이지 찾아서 재미있게 보면서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경제책은 이 8가지 질문으로 이야기 나누고 쓸 수 있어요. 1번 이 책이 무엇을 알려주는 책이냐면 말이야. 책 속에는 제가 과학책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했고요. 실강 녹화본에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1번은 패스할게요. 2번 이 책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서술 방식이나 설명 방식이나 캐릭터 같은 거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특징까지 아이들은 이야기 잘 하더라고요. 어렵다면 온라인 서점의 책 속에 또 읽어보면 되고요. 예를 들면 또 방금 전에 그 옥효진 선생님의 세금 내는 아이들 이런 책은 이 책에 그 나오게 된 과정 같은 것도 특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이들랑 찾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지식 말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최근에 나백원 책을 수업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처음 알게 된 경제 지식이 있어. 돈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았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경제 지식이 아니죠. 무엇에 대해 알았어. 이렇게 소재나 그 단어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어려우면 그 페이지를 펼치라고 하세요. 너가 처음 알게 된 경제 지식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봐. 거기를 소리내서 읽어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요. 아이들 생활 밀착 관련된 책을 골랐기 때문에 경험 좀 떠올려 보고요. 경험 아이들이 엄마랑 마트에 갔을 때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관련 질문들을 계속해서 더 확장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말하기 카드가 옆에서 어른이 도와주면 더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는 게 시간이 걸리고 쉽진 않지만 처음에 조금 반복해서 많이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익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한두 번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 지식 중에서 내 생활과 실천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 역시 구체적으로 용돈을 아껴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질문 계속 연결해서 해주시고요. 내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가족, 친구,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뭐 선생님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내용들 찾아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나 경제책도 책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바뀌게 된 생각, 이 책 읽고 궁금해진 게 이건데 이렇게 찾아보겠다. 또는 이 책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뭐 동의한다. 반대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제가 앞서서 과학인가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린이 책이 어른들이 쓰는 책인데 어른들이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 개인적 관점을 넣어요. 경제책에도.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어린 책 읽다 보면 라고 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작가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버무려서 세 가지 독후감 써보면 재미있는 독후감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초안독에 괄호 넣기, 5손가락, 채팅 독후감 이렇게 있잖아요. 방식은 다 같아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8가지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 이걸 활용하셔서 3가지 독후감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